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공부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의 컨텐츠 주제는 대부분 잘 됐다, 잘 된 경우를 반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논술에서 망해갔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H대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준비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보자면 대부분 이제 시험이 예를 들어서 뭐 2월 10일이다. 이때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에 그 필기 및 서류 합격이 이제 공지가 돼요. 서류 합격이겠죠, 1차로. 그러면은 2월 5일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6일 정도에도 준비를 하지 않죠. 보통 6일, 7일 정도에 연락이 막 와요. 아, 선생님, 이번에 서류가 합격했어요. 아, 그러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시험은 언제죠? 예, 다음 주입니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일주일 정도면은 최고 많이 나오는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스스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스킬업이라든지 그 교정을 보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인데 정확한 날짜가 언제죠? 예, 선생님, 2월 10일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이고 월요일날 시험 본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한두 문제 푸는 게 전부 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이 H대학교만 갖고 얘기하면 100%입니다, 100%.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준비를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험을 보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3일 전, 하루 전에도 연락이 오니까요. 예. 아,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케이스가 없죠, 당연히. 2, 3일 남겨놓고 논술이 강화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 논술이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인 언어의 표현 영역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언어를 전공했으니까, 이 언어의 그 강화 관점에서 본다면요, 언어는 네 가지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는 듣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이 말하기. 근데 일찍 시작은 하지만 효과적인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강화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죠. 근데 말하기는요, 평가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평가하는 체제 자체가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강화되는 전략이라든지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읽기입니다. 흔히 요즘에 이제 문해력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긴 한데 읽기 영역은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 학습이 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는 읽기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강화된 이 언어의 영역에서 보면 읽기가 가장 뛰어나요. 그 다음이 쓰기입니다. 자, 언어의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약간 재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가 하나의 계급이 돼서요. 쓰기가 가장 위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어떤 상황에서 이게 노출되냐면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영역에서 이 2단계에 있는 분들이 4단계에 있는 영역을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고 이것을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술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사실은 쓰기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명, 뭐 많을 때는 한 2명 정도 만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소에 어떤 자기도 모르게 강화된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올해 만났던 친구 중에 KKW라고 하는 공기업 시험에 고등학교 3학년이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부모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만나봤는데 너무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쓸 정도면 수업이 필요 없을 정도고 하나의 형식만 가르쳐주면 되는 영역이라서 하루만 수업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본인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강화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그때가 한 달 남았을 텐데 한 달 정도의 시간 동안 강화를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합격할 걸 알았어요. 왜냐면 평가하는 눈과 기준은 다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타기관에 그 시험 점수를 채점을 해봐도 거기에서 오차가 2, 3점밖에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이미 그냥 합격을 할 사람인데 나하고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을 많이 잡지도 않고 길게 잡지도 않으면서 그냥 혼자서 연습하라고 합니다. 이런 영역이 1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나는데, 제가 1년 동안에 대략 60명에서 70명 정도의 개인 수업을 받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분의 1 정도의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에서 4% 정도가 이미 강화가 됐기 때문에 수업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바로 나야. 바로 내가 3% 4% 안에 들어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또 약간 위험한 얘기긴 합니다. 대부분은 90%의 그 영역에 속해 있어요. 이게 강화가 안 된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C대학도 있죠. 자, C대학은요, 교직원 시험을 보는데 유난히 올해는 재공고가 좀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는 2명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점수가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최저 점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하면 이 영역을 좀 다음 시험에서 재공고를 통해서 뽑겠다. 이렇기 때문에 재공고가 계속 난 대학이 있습니다. 자, 이 C대학은요, 1월 22일 날 있었네요. 2021년 1월 22일 정도에 있었는데, 그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대략 20일, 1월 19일, 이제 2, 3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강화를 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럼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은 있습니다. 좋은 전략은 아니죠. 왜냐면 가장 좋은 전략은 뭐냐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그 답안지에서 나오는 감점의 대상을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고 그거를 교정을 통해서 첨삭을 해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고치세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충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거였습니다. 등등을 반영해가지고 답안지를 한번 들어엎는 거죠. 그러면 들어엎고 나면은 그래도 살릴만한 답안지가 돼요. 그럼 그 살릴만한 답안지를 대상으로 놓고 처음에 썼던 답안지를 비교 대상으로 놓고 이 차이점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영역을 어떻게 강화시킬지를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바로 수업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2, 3일간의 시험 준비라면 이 영역까지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선택하냐면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그리고 대학의 최근 위기 상황과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이 대상 문제들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를 한번 유추해 본 다음에 그 유추한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 문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경우의 수의 답안지를 상의를 통해서 만든 후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언어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유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 3일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스킬업 혹은 쓰기의 어떤 강화 전략이라기보다는 나올 만한 문제를 풀어봐서 가능한 합격률을 높인다. 그 확률을 높이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은 없어요.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약간의 시간도 필요하고 교정도 필요하고 조정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가장 빨리 고쳐야 되는 게 뭐고, 감점이 가장 큰 게 무엇이며, 어떤 영역에서 내가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적은 대신에 못할 일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올해 2021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한 확률이 35% 정도.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의 문제점을 갖고 있죠. 자,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인풋의 영역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아웃풋의 영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즉, 언어의 습득 능력을 인풋, 언어의 표현 영역을 아웃풋이라고 보는데, 자, 그러면 이 논술을 준비하는 분들이 쓰기를 통해 최단 기간에 그 효율적인 설계와 분석을 바탕으로 강화를 시켰어요. 이 사람 그 다음에 만나는 시험이 뭡니까? 바로 말하기입니다. 면접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공식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남은 기간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정말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저도 약간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 나와도 되나? 약간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풀어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실제로 올해와 2020년, 2021년을 봤을 때 진짜 저도 놀랄 정도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본 문제, 그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의 불합격이 왜 나왔는지를 제가 고민해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즉 아웃풋의 영역에서 글로 쓰는 것이 논술, 쓰기죠.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이 말하기, 면접인데, 이 면접의 영역에서 제가 이분들에게 실제로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를 제가 이메일로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최종 결과를 듣고 나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이 콘텐츠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로 언어의 이 말하기와 쓰기의 영역을 봤을 때 언어의 표현 영역이라서 이게 강화시키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대부분은. 근데 그러면 시간이 없을 때는 있는 자원으로 최대한의 그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예상 문제라든지 나올 법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말하기의 영역으로, 면접의 영역으로 가는데, 이게 논리성이 떨어질 때는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런 결과가 좋았다는 거는 저도 좀 의아할 정도로 결과가 좋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수업을 통해서 협의도 하고, 그리고 이 영역을 어떻게 강화시킬지 협의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본인의 생각과 저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이제 믹싱이 돼가지고 최대한의 그 좋은 답안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폭탄을 안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본인의 어떤 스킬업이 아닌 이상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좀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논술이라고 하는 영역은 가능하면 좀 장기간 준비하는 게 좋고, 그 장기간으로 준비할 그 대비가 안 돼 있다면은 적어도 최대한의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리고 어떻게 분석해서 본인의 지금 현재 주소를 파악할 것이며, 그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며칠 안 남은 시험에서 어떻게 강화시킬지 전략을 좀 자세하게 좀 서로 협의하고 서로 맞춰가는 그런 22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20년, 21년에는 상당히 많은 합격자들이 나왔는데, 이걸 바탕으로 저도 좋은 자료를 준비해서 내년부터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특히 이제 저 교직원 준비하시는 분들 아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수업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수업은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써서 저한테 보내주신 내용을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은 제 목소리만 알고 있을 텐데 이제 제 얼굴을 알게 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을 좀 여러분들도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마시면서, 그리고 내가 진짜로 이 교직원 시험에 좀 합격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서 올해는 특히 좋은 결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